자, 두 장이 서로 달랐대요, 시청자 여러분. 두 장은 서로 달랐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최강욱 지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본인의 명의로 발급해 준 것 아닙니까? 이런 의혹. 그래서 최 비서관은 결국 검찰로부터 이제 불구속 기소를 당했는데요. 김 기자, 인턴 증명서가 두 장이 서로 달랐다 뭐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 비서관 명의로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발급된 그 인턴 증명서가 총 두 장인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서로 너무나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다르길래요? 첫 번째 발급된 거는 2017년 10월에 발급됐고요. 두 번째는 2018년 8월에 발급이 됐는데 그런데요. 이 아들의 활동 기간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것들이 처음에는 2017년 1월에서 10월까지라고 했다가 2차 발급 때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2017년 1월에서 그 다음에 2월까지로. 그리고 시간도 확연히 다른데요. 매주 2회 총 16시간을 했다라고 적혀있던 것이 1년 뒤에 다시 발급이 됐을 때는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으로 확 늘어나게 됐는데 검찰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인턴 활동 자체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최강욱 비서관이 정말 실제로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해명에도 좀 신빙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에 양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두 장 다 허위 증명서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영화의 한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구나.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건 엄연한 범죄입니다.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과연 그럴까요? 자,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2017년 10월 달에 발급된 것은 이제 최강욱 명의로 이제 허위로 발급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 아까 2018년 8월에 발급된 거 있잖아요. 두 번째 나온 거. 그거는 조국 장관 부부가 직접 손을 대서 위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그 과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검찰의 판단은. 확인서 문구를 조국 장관 부부가 직접 임의로 수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앞서 1차 때 받았던 그 증명서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앞선 확인서에 있던 최강욱의 그 인장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스캔을 떠요. 스캔. 그리고 나서 스캔한 인장을 오려 붙여서 거기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해서 그걸 뭐 어디 학교 입시에 이제 활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인데, 글쎄요. 이게 당시면은 조국 장관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의 얘기란 말이죠. 우리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수상하죠. 수상한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2차 사실상 이제 같은 기간에 그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그 시간에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고, 그렇다면 검찰 말대로 둘 중에 하나는 허위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2차에 대해서 뭐 직접 조국 전 수석의 이제 부부가 이거를 뭐 위조하고 뭐 오려 붙이기식으로 스캔한 본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최소한 이제 수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사가 어떻게 촉발됐는지, 이것으로 계속 좀 이제 뭐 망신주기성의 어떤 의혹, 그리고 수사가 지금 뭐 공소장에는 포함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일견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턴 증명서라는 게 사실상 좀 주먹구구식으로 뭐 이제 작성되는 관행이 있었던 부분도 있고, 실제로 이 조국 전 수석의 아들이 이거를 활용했는데 뭐 대학원 입시는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기소유예로 처분할 수도 있었던 건을 굉장히 좀 들여다보고, 이런 거는 정치적 의도 없이 과연 그냥 검찰이 엄정하게만 수사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검찰도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첫 번째 1차 증명서로 조국 장관의 아들이 고대와 연대 대학원에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네요. 그 첫 번째 증명서로. 그리고 두 번째 증명서, 아까 그 조국 부부가 직접 위조했다는 두 번째 증명서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이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하 국장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거는 보면은 2017년 1월부터
그 10월까지 매주 2번씩 와서 한 주에 16시간씩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학에서 이걸 볼 때, 아, 이게 어떻게 1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장시간 10개월 동안 과연 학생이 매주 2일씩 가서 할 수가 있을까?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 할 때는 아, 이거를 바꿉니다. 1월하고 2월 방학 기간에만 이렇게 한 걸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최광욱 변호사가 처음에 발급해 줄 때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발급해 줘요. 기간도 아무 생각 없이 발급해 준 아무 생각 거예요. 없이.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실제로 그거를 받아서 본 대학의 입시 사정관을 볼 때 아, 의심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니까 결국은 조국 부부가 이걸 가지고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두 장 다 저거 위조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검찰의 판단인데 김 기자, 최강욱 비서관은 좀 펄쩍 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기소가 되자마자 검찰의 기소를 뭐 기소 쿠데타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또 발끈했는데요. 그 두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입니다.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 세력에 의한 검찰권 민간입니다. 향후 출범하게 될 윤준철의 수사를 통해 그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문 라인만 올라타면 위도 아래도 없습니다. 청와대 완장을 차니까 되는 것이 없는 겁니까? 아이 권력에 중독된 정권다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이제 최 비서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저런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기소된 뒤에 현직 공무원으로 유지되는 것이 최강욱 비서관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가 유독 이 최강욱 비서관만 감싸고 도는 이유가 뭐냐 이런 목소리 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소된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만 뭐 거의 100%다 기소되면 다 직에서 물러났어요. 그 밑에 또 나오잖아요. 문정부 비롯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기소된 뒤 현직 유지하는 건 only one 최강욱밖에 없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요. 저분이 갖고 있는 직책이 뭐냐면은요.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에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기소가 됐는데 자기는 안 물러나고 오히려 공수처 만들어지면 니들 앞으로 수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앞으로 그러면 소위 공직사회에서 공직기강 비서관도 안 물러나는데 내가 기소됐다고 왜 물러나냐?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나 재판까지 갈 거야. 그때까지 불이익하지 마.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좀 보세요. 예, 그래픽 좀 주세요. 예, 최강욱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다룬다고 뭐 이런 건데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이 계속해서 공직기강을 다루는 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장윤미 변호사도 좀 어떠세요? 최강욱 비서관 현직 유지? 그러니까 현직 유지를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버티는 데에는 사실상 이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뭐 비서관이나 전직 이제 수석들이 기소됐을 때 그 직에서 물러났었던 건 본인의 어떤 그 직을 이용해가지고 부정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래서 도저히 그 직을 유지하면서는 그 재판을 받는 게 공정성의 의심을 받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업무방해로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기소가 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할 당시에. 그렇다면 이 건은 사실상 본인의 지금 공직기관 비서관으로서의 업무와는 사실상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직에 남아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주시는 대로 지금 현직이 공직기관 비서관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과도 상당히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문의 어떤 그 눈초리는 걷어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최강욱 비서관에 이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정경심 교수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정경심 교수가 뒤늦게 무언가에 어딘가에 오케이
동의 의사를 밝혔대요, 시청자 여러분. 오케이, 동의 의사. 자, 김 기자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해 10월에요. 어떤 사람이 정경심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좀 인권 침해를 당했으니 조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니라 제3자가 진정을 낼 경우에 이제 본인이 좀 동의를 해야지 조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요. 정경심 교수가 최근 이 진정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쨌든 뭐 종합해보면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에 정경심 교수가 동의를 한 셈인데요. 정경심 교수와 인권 침해라는 단어에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심야조사 어떻게 하는지 줄 아세요? 21시간 조사했어요. 심야조사 안 했습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심야조사로 봐요. 자, 공개 소환 이명박 대통령 또 그게 21시간씩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정경심 씨는 몇 살이죠? 전직 대통령 예우보다 정경심 씨 예우가 더 높아야 되나요? 저렇게 탈탈 털기 수사해놓고 지금 와서 4종 세트가 적폐라고요? 왜 그 특혜를 정경심이 특혜 1호가 돼야 됩니까? 조국 부부는 수사받는 과정에서도 특혜를 받았습니다. 조국 부부만큼 검찰 수사 특혜를 받은 피의자를 우리는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러니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 이제 그 조사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근데 정경심 교수가 당사자인데 오케이 사인을 줬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검찰 조사 당시에 지하 주차장 통해서 비공개 출두했고 구속 이후에는 건강 아프다는 이유로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한 경우도 있었고 공소 제기 이후엔 지금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되는 특혜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의 당사자인데 인권 침해를 당했다?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그 사국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것과 관련해서 인권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게 매우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검찰 출입을 무려 5년 8개월이나 했었는데 과거에는 뭐 진짜 뭐 때리고 하는 시절은 이미 다 이제 얘기하죠. 지금 그 다음에도 때리는 게 없어지니까 욕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욕설도 지금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심야조사. 왜냐면 심야조사는 왜 하는 거냐면 새벽딱 울 때 그 대개 이제 자백한다고 해서 심야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심야조사는커녕 들어갈 때는 다른 사람은 다 포토라인 서야 되는데 자기는 뭐 주차장으로 비밀 주차장으로 그것도 특혜 소환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조사받다가 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또 그냥 자기가 간다고 하면 갔잖아요 집에. 다른 사람 그렇게 일반 피의자 하는 정도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뭐 재판에 가서 비공개로 하는 건 뭐 검찰 수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뭐 그건 뭐 따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그거 말고도 사실은 얘기는 안 되지만 특혜를 받은 게 뭐냐? 압수수색 할 때 누가 그렇게 많이 기다려줍니까? 그리고 또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안 하고 압수 안 하고 계좌 추적도 전면적으로 안 하고 이런 일이 누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조국 일가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 국민들은 그 반대로 볼 겁니다. 자, 정경심 교수 얘기까지 해봤습니다.